삼성의 면접 뭐 3가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예, 뭐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들이 아직 뭐 서류도 접수 마감 안 됐는데 무슨 면접이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소서, 그러니까 서류를 100개를 통과하고 최종 면접에 하나도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소서 쓸 준비 단계서부터 면접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삼성 면접 3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PT 면접, 직무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PT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성 면접. 기업에서는 요즘에 창의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죠, 신입사원들한테. 근데 뭐 사실 입사하고 나면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입사할 때까지는 창의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창의성 면접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임원들이 주로 보는 인성 면접, 요 3가지 형태로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네. 자, 이 삼성 또 면접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루 안에 다 본다는 거여서 우리 친구들 뭐 다 봤더니 마른 오징어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그만큼 타이트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까다롭다, 진짜 삼성답다 이런 평들이 실제로 진짜 많고요. 삼성 면접의 경우 즉 원데이, 그러니까 하루에 다 치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접 소요 시간을 사실은 보면 임원 면접이나 직무 역량 면접 그리고 이제 창의성 면접이 각각 사실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소요가 되는 것이지만 각 조별로 이제 대기 시간을 사실은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걸리는 여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좀 긴 시간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댁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이 좀 발생을 할 때 직무 면접이나 그리고 창의 면접의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시간과 그리고 또 면접장에 입장을 하는 그 사이에도 대기 시간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좀 정리를 했었던 내용들을 결국 머릿속으로 어떻게 발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실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이란 게 단 몇 분을 봐도 사실 진이 엄청 빠지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이게 하루 내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지 약간 상상은 안 가는데 이 삼성전자 면접의 특징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태선 씨? 예, 삼성 면접은 일단 모든 면접이 다대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 1명에 면접관 여러 명, 3명 또는 4명이 들어가서 본다. 이거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명을 놓고선 그렇게 집중적으로 본다는 건 그만큼 면밀히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AI 면접 비스무리한 것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즐기십시오. 뭐냐면 합불에는 아직은 큰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한 3, 4년, 적어도 3, 4년은 그 데이터가 쌓여야지 합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특징이 이제 PT 면접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가 바뀌고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면접을 달리 준비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업에서는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금이나 뽑고자 하는 인재, 사람은 똑같아요. 그 얘기는 평가 항목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동일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면접까지 올라갔으면 더 이상 스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면접까지 가서도 스펙이 이게 부족해서 저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스펙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이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계열사 그리고 직무에 특화된 질문 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 그냥 삼성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DS면 SDS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 여기에 포커스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직무 면접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PT 면접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직무 면접은 먼저 종이에 문제를 풀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화이트보드를 사용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즉 평가를 하게 되는 주 요소들은 직무 역량, 적합도인데 이를 운영을 하는 면접 방식으로 발표 면접 방법을 도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가지 큰 주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 다시 그 주제에 맞는 한 3, 4가지 문제가 꼬리 질문으로 이제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문제 하나, 적당한
예상한 기본 문제 하나, 그리고 응용 문제 이런 정도로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현직자 이제 4명의 면접관 분들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문제를 풀면서 하셨었던 말의 어떤 용어 그리고 기법들에 대해서 꼬리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는 문제와 관련된 전공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저는 기본에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직무기술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예시로 추천 과목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전기전자공학이다라고 한다면 회로 이론이나 전기공학 실험, 그리고 또 재료금속이다라고 하면 재료공학 원리, 재료 물성, 그리고 산업공학이다라고 하면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 이런 전공 수업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여러분들이 전공 수업을 들으셨었던 과목들을 한번 리뷰를 하시면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숙지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인문상경계 분들은 아무래도 전공과 좀 무관하게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보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출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영업사업부다라고 한다면 기업에서 마케팅, 영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BCG 매트릭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경영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도별 재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순이익과 현금 흐름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봐라. 라와 같이 전공 그리고 직무 관련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수집을 하셔서 꼼꼼하게 한번 학습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PT 면접을 쭉 짚어주셨는데 평가 방법 자체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태상쌤. 예, 이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T와 질의응답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PT를 잘하면은 점수를 좋게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평가 항목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PT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평가 항목이 직무 이해력, 직무 전문성, 논리력, 문제 해결 능력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T를 아무리 잘해도 직무 전문성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논리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점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how보다는 what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또 이제 이공계와 인문계열이 조금 달라요. 그 이공계스러운 그런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이공계스러운 직무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주제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문계스러운 직무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 전공과 관련된 것보다는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직무를 얼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업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공계와 인문계는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접 준비 방법을 간단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컨텐츠 자체를 좀 다지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보통 주제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 이게 기술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법규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비즈니스 또는 이 직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당신 직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공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공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공 공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이게 컨텐츠가 준비됐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달 틀이라는 것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좀 괜찮은 방법,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죠? 네. 파워포인트의 메뉴에 보시면 삽입 안에 스마트 아트라는 그런 서브 메뉴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각종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요거는 자주 사용할 것 같다 싶은 것 한 5개 정도만 뽑아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꾸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PT를 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엄청 텍스트를 적어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 텍스트가 많을 경우에 내가 부여받은 이 그 PT 시간 동안에 글 쓰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 네. 또 하나는 평가자 입장에서도 발표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저 글씨를 읽고 있어요. 저게 뭐라고 쓴 거지? 글씨 작으면 또 알아듣기 힘들게 쓰면은 더 이렇게 하고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손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단점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많이 써놓으면은 PT를 할 때 평가자, 면접관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화이트보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텍스트를 많이 쓰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템플릿 그거 가지고선 그래픽으로 몇 개를 뚝뚝뚝뚝 박아놓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풀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PT는요. 이론으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공부를 해도 안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형성을 해서 직접 여러 사람이 나를 노려보는 상황에서 내 말을 할 수 있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이고 좀 템플릿을 만들어서 많이 연습을 해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창의성 면접이에요. 네. 나연 씨, 우리 창의성을 어떻게 테스트할까요? 창의성 보통 뭐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야 그러게요. 될지 너무 궁금한데 문제로 한번 직접 만나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창의성 요구되는 이 면접에 좀 어떻게 적용을 했을지 네. 스텔라 쌤이 네.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네. 일단은 창의성 면접의 평가 기준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좀 같이 메모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원자분들한테 과제를 제시를 하고 해결안 그리고 해결 과정 등을 관찰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창의성이라는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기존의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한번 탈피를 하기 위해서 내가 새롭고 참신한 방법, 절차 또는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채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이 발상의 전환을 추구하는 자세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국은 성과 달성에 헌신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저희 이제 삼성전자 창의성 면접의 경우에는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가 10개 정도 이제 주어지고요.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항목일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 검사는 인성 CBT가 이제 끝이 나면 바로 컴퓨터로 작성을 하고 문제를 받고 여러분들이 한 30분 정도 내외 문제풀이 시간을 갖고 개인 용지에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골 질문으로 한 2가지 정도는 꼭 이제 염두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창의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와 같은 정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하셨던 개인의 경험을 추가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평가 역량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좀 범하는 오류는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다라는 관점에서만 사실을 제시를 하고 종료가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기획을 해서 이거를 조금 더 보다 구체화해서 어떻게 실행을 해서 성과에 조금 더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포인트라는 것을 숙지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창의성 면접 관련된 예시를 한번 화면에서 살펴보면서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이 기출 문제가 사실 조금 연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기출 문제 유출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기밀 유지 서약서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저희가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답변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이 형식과 플로우를 참고를 하시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네. 보시죠. 네. 엄마가 이제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네. 네, 엄마가 아기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싶은데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또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아이의 부자연스러운 모습만이 담긴다. 다음 중 최소 2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라. 입니다. 키워드가 저장, 기술, 디자인, 렌즈입니다.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상당히 진짜 문제 자체도 창의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이제 엄마가 아기의 모습을 이제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네. 뭐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네요. 정말 정말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어떻게 잘 준비해야겠다 막 이런 거 너무 부담을 가지시게 되면 사실은 가셔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제 자체를 사실은 너무 이거를 몰입을 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주제는 계속 바뀌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은 시즌에 이거를 시험을 보신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기밀 유지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조금 함몰돼서 나 큰일 났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와이드아웃이 좀 되시기보다는 제가 한번 모범 답안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답변의 논리 구조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키워드가 지금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장, 기술, 디자인, 렌즈 이게 사실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를 어떻게 한번 내가 이거를 도입을 해서 논리적인 답변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것인지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 문제
문제에서는 정확히 사실은 상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제약이라는 것이 공간, 시간 이 두 가지인데 제가 한번 예시로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공간적 제약은 물리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주체인 엄마가 자율적으로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보호가 필요한 아기를 케어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관점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한번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 제약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순간순간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모든 모션을 다 담기가 어렵고 이를 담는다라고 할지라도 퀄리티가 있는 디자인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디자인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라고 표현을 사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인 관점, 디자인 이런 키워드를 제가 지금 사용을 해서 답변을 한번 구조화 한번 해본 거거든요. 사실 지금 이 해결책 자체가 꼭 정답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관님들이 이 사람이 정답을 얘기하나 안 하나 이거를 사실은 평가 기준에 두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을 것 같은데요. 이에 제 해결책은 공간적 제약을 카메라의 저장 기능에서 기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카메라의 저장 기능은 곧 용량을 의미를 하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저장 장치에서는 구현이 어렵지만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사진을 찍는 주체가 카메라가 아니라 블루투스가 연결된 또 다른 장치를 통해서 렌즈 이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찍는 과정에서 공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제약이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적 제약으로는 결국 사진의 퀄리티인 디자인과 고려를 해보았을 때 이 또한 바로바로 연속 사진을 찍으면서 화질이나 어떤 초점 등이 상했을 경우 바로 디자인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이 구현이 가능하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해 봤습니다와 같이 한번 구조화된 답변을 결국은 이분이 주장을 하는 것에 이유와 논리적인 근거를 어떻게 달아두느냐가 평가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숙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진짜 면접장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당장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스텔라 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 답변조차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게 네.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태성쌤도 좀 접근 방법 쉽게 예. 좀 알려주시죠. 저 이 주제를 보고 또 스텔라 쌤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는데 네. 삼성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주제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어렸을 때 제 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진 찍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몇 차례 불러요. 예를 들어서 사진 찍으려고 있으면은 막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그럼 처음에 도연아 까꿍 하다가 좀 이따 이제 톤이 낮아져요. 도연아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네. 네, 그리고 찍어 놓으면 무슨 심령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맞아. 촥. 근데 이거 고속 연사 찍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어두워요. 또 빛이 밝게 안 나와요. 초점이 안 맞을 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창의성 면접은 사실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스텔라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명심하시고요. 이걸 좀 알고 가십시다. 그 어떤 주제가 주로 나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평가하는지를 두 가지를 알고 가면 좋겠는데요. 주제는 보통 이제 전공보다는 사회적 이슈 중심의 주제들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창의성 면접을 준비를 할 때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삼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미리미리 많이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것 무엇을 평가하는가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창의성 면접에서는 창의성, 논리력, 표현력 이 세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다른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나는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가 항목이 무엇이다를 명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그 창의성 면접을 할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 창의성이라는 것, 논리력이라는 것, 표현력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의성 면접에 임하시면 좋고요.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져요. 무슨 그 학술 발표해야 하는 것처럼 나는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갖는데 그럴 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안을 만약에 3개를 제시한다. 라고 하면 2개 정도는 나 이 정도 알고 있어. 지식이 이만큼 돼. 라는 것 뭐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1개는 허점이 많더라도 꼭 나의 이야기, 나의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공격을 많이 받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아이디어를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자꾸 학술 발표회처럼 준비를 하고 얘기를 정답처럼 얘기하려고 해서 점수를 못 받는, 창의성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많았고요. 이거를 위해서는 그럼 지금서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창의성은 갑자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에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전철을 타고 다니던 계단을 오르던 이럴 때 생각을 수시로 하셔야 돼요. 그럼 생각했어. 그러면은 나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손에 항상 쥐고 다니잖아요. 네. 거기 메모 기능 다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나면 거기다 하나하나씩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적어 놓으세요. 그것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뭔가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 어떤 상황과 추정 이런 것들을 연결을 시켜서 평상시에 많이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논리를 세워서 친구들 앞에 가서 우겨보세요. 박박 우겨보세요. 우기기 위해서 나는 논리를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연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 발달이 되면은 미래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나는 우겨보는 거야. AI가 발달할수록 미래에 일자리가 늘어날 거야. 그거를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아까 나왔으니까 카메라 기술이 발달할수록 카메라는 안 팔릴 거야. 왜냐하면 말이야. 라고 하면서 내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형태의 생각을 내가 해보고 그걸 논리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우겨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큰 연습, 훈련이 될 겁니다. 와. 근데 친구들한테 이제 우길 때 뭐 어떤 친구들한테 좀 우기면 좋을까요? 착한 친구여야 돼요? 아니면 좀 비판적인 친구여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일단 피해야 될 사람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나연 아나운서 같은 그런 분한테 우기기 시작하면은 네. 크게 당합니다. 왜요? 예, 저 지금 무서워서 이렇게 목소리 들고 안 보이세요? 편안한 대상을, 편안한 친구들, 끄떡끄떡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네. 그 친구들이 마냥 그냥 그래, 재밌네. 라고 하는 친구는 또 안 돼요. 야, 이거는 이런 논리적인 허점이 있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한두 번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서워요. 그러면-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스텔라 쌤한테는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통과. 저는 네. 어떤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다음 관문이 인성 면접인데 네. 창의성 면접보다는 차라리 인성 면접이 더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먼저 스텔라 쌤? 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마다 조금씩 이제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인성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임원 면접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압박 형태로 좀 긴장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인성 면접의 이제 평가 기준 자체는 저희 이제 필요 역량 KSA, 널리지, 스킬, 애티튜드 중에 애티튜드 결국은 태도, 인성적인 것을 가장 높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구조화된 어떤 형식보다는 비구조화된 그런 어떤 질문들로 지원자분들의 이제 인성 역량을 평가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1분 자기소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 성격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압박으로 좀 많이 느끼시는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학점이 왜 이렇게 낮으세요? 이런 질문들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점이 왜 낮냐라는 질문으로 한번 제가 답변을 네. 한번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약점이라 사실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꼭 기억할 포인트는 아까 태성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점이 여러분들이 사실 너무 낮아서 자격 요건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다면 서류 평가에서도 사실은 통과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뽑혔고 면접 장소에 지금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의 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모범 답변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구구절절히 내가 학점이 사실은 낮아 보이지만 낮는 게 아니고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학년에 사실 학우들과 좀 어울리느라 학점이 낮은 편입니다. 라고 그냥 깔끔하게 한 센텐스로 그냥 끝내요. 근데 그렇지만 삼성전자에서 저의 어떤 가능성을 인정을 해주셨고 면접 장소에 그래서 감사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제 직무 역량을 한번 연계를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기계 전공에 대한 지식과 경험
병원뿐만이 아니라 저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부분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기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나 전기 그리고 전자 어떤 화학적 분야에서 유기체적 반응이 결집이 되어야 할 텐데 저는 각 분야를 시스템적으로 조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의 하드웨어적 역량과 소프트웨어 강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면접관님들이 지원자분들께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사실은 확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 혹은 약점이라 생각하는 질문을 툭 던졌을 때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실은 보고 싶은 거라서 여러분들의 핵심을 좀 간파하시고 답변을 자신감 있게 오히려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약점이 나오더라도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크게 이제 임원 면접에서는 질문의 형태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지원서를 보고 지원서에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백 기간이 있다거나 유예 기간이 있다던가 이런 친구들한테 그걸 물어요. 공백 기간 졸업 유예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러면 질문을 받는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나 마이너스 시키려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걱정을 생각 하는데 들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어. 예, 전혀 상관없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대학을 편입했던 친구들은 편입을 왜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학교에 자신 없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한테 이런 질문들도 해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하고 똑같은 대학에 다시 지원하려고 하면은 보내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진짜요? 해요. 예, 당황스럽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학점 영어 점수가 낮은데 이거 업무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창업이나 예를 들어 뭐 LG전자에서 인턴을 하셨는데 왜 우리 삼성전자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거기 지원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들도 하고요. 네. 이런 형태로 지원사의 특이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경험이나 가치관, 성향 이런 거와 관련된 질문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류미정 아나운서. 네. 예, 친구들이 류미정 아나운서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솔직하게. 되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친구들이 저를 진지충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요? 나쁜 거는 얘기 안 하려고요? 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나연 아나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말해야 되나요? 예,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뭐 친구들이 저를 귀요미라고 부르는데 예, 됐습니다. 예, 가증스러운 답변 감사하고요. 예, 그만할게요. 예, 이런 경험이나 성향, 뭐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2가지 형태의 질문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또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부정적이지만 이것을 네.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아.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보통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약점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네. 진짜 가증스러운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팔짱을 껴요. 그러면 아이씨 또 저 얘기하는구나 이러면서 됐고요. 좀 진짜 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그러더라고요.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진짜 단점, 치명적인 단점. 우리는 창의적인 것이 필요한데 네. 저는 창의적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또 떨어진 진에 딱 걸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다혈질이다 약간 이런. 다혈질이다. 그것을 열정으로 볼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다혈질로 불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 다혈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밤을 3일 동안 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저는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이 불편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면 괜찮겠죠. 근데 그것도 약간 장점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 얘기는 들으면은 아유, 저 또 그런 얘기 하는구나. 그래도 마이너스는 주지 않는다. 나에게 약점이나 단점을 줄 때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마이너스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플러스를 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딱 그 우리가 평가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바로 약점이야 하는 순간 나는 탈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